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가장 중요하게 눈에 들어오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 자, 기준금리가 0.5%요 0.5%로 팍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0.5%, 0.5%포인트죠 0.5%라고 하면 안되죠. 0.5%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1.75에서 2.25로 올랐네요. 네. 지금요, 일단은 금리를 이렇게 올리는 게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춘다. 자, 물가 상승이 올 하반기에 여러분 어느 정도 예상이 되냐면 예상이 6에서 8%입니다, 여러분. 자, 지금 8%를 상한선으로 잡고 하한선을 6%로 잡는 분들, 7%로 잡는 분들, 그래서 지금 기사들 보면 6에서 8%, 지금 조선일보는 7에서 8%인데 다른 데 보면 여러분 6% 쪽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6% 이상, 8% 이하를 예상을 한다죠.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물가가 이렇게 오르는 거, 물가가 오르는 거에 대해서 이제 금리로 이렇게 틀어막는다 이건데요. 지금 금리가 0.5%가 올라서 0.5%포인트가 올라서 0.5포인트가 올라서 1.25에서 1.75가 됐는데 연말까지 어디까지 올라갈 예정이냐? 3%입니다. 3%까지 연말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여러분 금리, 그러니까 금융부담은, 이자 부담은 어떻게 되냐? 내년이 되면 똑같은 대출액에 대해서 올해보다, 변동금리일 경우겠죠. 내년엔 올해보다 이자 부담이 2배가량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자 부담이 2배 정도 예상이 되는 겁니다. 100만원 이자 냈다면 내년엔 200만원 이자를 내는 상황이 벌어지죠. 영끌을 하신 분들은 데미지가 정말 클 거고, 영끌의 변동금리였으면 내년에 정말 큰 거죠. 그러니까 이자 부담 100만원이 원리금 상환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이 한 3억 정도고요. 6억 정도가 그러니까는 3억 정도를 빌리신 분들이 100만원에서 160만원 정도 될 겁니다. 160만원 정도의 이자, 원리금 상환하고 이자 원리금 낼 때 지금 100만원 정도, 3억 빌리신 분들이 한 달에 100만원 정도를 지출하다가 내년에 160만원 정도가 지출되는 상황으로 간다. 그게 이제 지금의 이 금리 인상의 의미죠. 근데 보면 여러분, 물가가 여러분 오른다라는 건 실질 임금의 하락을 의미합니다. 자, 보세요. 물가가 10% 올랐는데 내 월급이 5%가 오르면 여러분, 실질 임금은 5%가 떨어진 겁니다. 이 실질 임금은 그러니까 내 임금 상승에서 물가 상승분을 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월급 올라가는 것보다 물가가 더 오르면 사실은 내 급여는 깎인 거죠.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되면 실질 임금이 깎였다. 아니, 내가 이자도 많이 내야 되는데 생활 수준을 낮추라고? 그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죠.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뭐가 전개되겠습니까?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면 월급 올려달라는 급여 인상, 노조 행위가 또 늘게 되죠. 그러면 임금이 늘면 어떻게 돼요? 임금이 늘면 채산성이 악화되죠. 비용이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돼요? 그러면 또 물가가 오릅니다. 그쵸? 그래서 이게 악순환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가 여러분 선순환이 될 때 계속 확장이 되지만 악순환이 될 땐 계속 찌그러든단 말이에요. 월급 올라, 물가 오르니까 금리 올려,
그럼 여기서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게 뭐냐면 여러분, 내 피부를 견디라라는 메시지예요. 이게 생활 수준을 스탠다드 오브 리빙이라고 제가 얘기하죠. 생활 수준을 낮춰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핸드폰도 2년마다 바꿔 쓰던 거 4년마다 바꿔 쓰고 이런 식으로 넷핍을 하게 돼서, 넷핍을 하면서 어떻게 돼요? 원금도 좀 갚고, 쥐어짜서 원금도 좀 갚고, 생활도 줄이고 아껴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상황이 되죠. 그러다가 이제 이 대외 상황, 대외적인 위기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해소되고, 원자재 수급도 원활해지고,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생산성도 임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생산성도 떨어지고, 부품 가격도 떨어지고, 이 글로벌 가치사슬망, GVC망이 제대로 가동이 되면서 모든 것에 미래가 낙관적으로 기대되고 효율화가 되면서 가격이 떨어질, 모든 생산 요소에서 경쟁이잖아요. 경쟁이 가격을 떨어지게 부추기잖아요. 너 아니면 저쪽에서 더 싸게 좋은 거 물건 해주는 데가 있대. 석유? 100달러? 됐어. 저기 70달러 파는 애 있어. 이런 식으로 다시 원자재나 여러 가지 GVC에서, 그러니까 글로벌 가치사슬 체계에서 모든 게 이제 가격이 떨어지는 안정적인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을 해야 물가도 떨어지고 이자도 떨어지고 상황이 안정화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단순히 경제적인 상황이 아니라 패권전쟁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그래서 이거 누군가는요, 있잖아요. 누군가가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니 국민 여러분, 우리가 단합해서 버텨내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얘기해 줄 수 있는 큰 어른이 대한민국에 과연 있는가 싶습니다. 지금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황으로 가고 있는, 리더십이 부재한 상태에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황으로 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금리가 오르고 있다. 물가가 오르고 있다. 진짜 총체적인 붕괴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빨리 정치인들이 리더십을 발휘해 주길 바라고, 사회 각계 인사들이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국내적인 일이 아니라 국제적인 일이고,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거를 버텨내야 된다 라는, 이건 전쟁이다 이런 얘기를 좀 누가 좀 해줘야 되는데, 권위 있으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안 보이는 것도 참 이 나라의 위기에 위기를 가속화시키는 그런 요인이 된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론이나 이런 데서 여러분 토론, 다큐멘터리, 기타 등등으로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국민들이 다 인식을 하게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채널도 없죠. 요새는 각자 옛날에 KBS, MBC 이런 데서 공영방송 내지는 이런 데서 몇 군데에서 떨어지면 국민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하게 이게 되지만, 요새는 너무 채널이 많고, 누구는 게임하고 있고, 누구는 골프 보고 있고, 누구는 낚시 보고 있고, 몰라. 이렇게 되니까 국민적 총화 단결이라는 말이 참 생기기가 어려운 시기죠. 이거 여론전서부터 시작해서 기타 등등 이거 잘 생각해야 된다. 잘 디자인해서 국민들이 진짜 총화 단결을 하는 이건 또 너무 일제시대 용어인가? 그런 어떤 정치적 캠페인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매우 우려된다. 일단 요 얘기 할게요.